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2년 가까이 잠잠했던 영리병원 문제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게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주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게 아니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영리병원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볼까 합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치기획국장과 영리병원 문제를 취재해온 조창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게 아니라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심리도 하지 않은 이 심리 불속행을 했거든요. 왜 심리조차 하지 않은 걸까요? 네,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 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 헬스케어 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아예 상고를 기각해버리는 조치인데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유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굳이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기각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보기에 제주자치도가 상고한 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위반 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목장님, 근데 이 영리병원 문제가 공공의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사안인데 그래도 대법원이 심리는 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일종의 재판 청구권이 심각하게 침해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이제 처음 있는 재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대법원에서 아주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요구도 했었고요. 이제 대법원 이번 재판에서 상고에 대한 심리 검토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제가 다른 사건을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제주 지역에서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이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해서 선천적 심장질환을 출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이제 2020년 4월 달에 이 대법원에서 태아도 산재다라고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고등법원 판결이 2016년 5월에 있었고요. 대법원 선고가 2020년 4월에 있었어요. 만 4년을 심리 검토를 한 것이죠. 이 사건도 이제 태아 산재라는 사법 역사상 첫 판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심각히 적용되는 영리병원 문제를 심리조차 안 했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이 재판 청구권마저 심각히 침해됐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소송이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게 정당했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판결을 내렸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왜 제주자치도의 선택이 타당했다고 본 건가요? 1심에서는 녹지제주는 헬스케어 타운에 18,000제곱미터의 규모로 병원을 짓겠다면서 2017년 8월에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15개월이나 지난 후에 2018년 12월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라는 조건부, 이른바 조건부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근데 녹지제주는 이에 반발해서 개설허가 3개월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그것 때문에 2019년 4월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를 합니다. 당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반면 제주도는 의료법 제64조에 나온 허가 이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관련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녹지 측이 병원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녹지그룹이 이 2심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778억 원 들여서 병원 건물 짓고 장비도 들여왔고 또 모든 병실을 1인실로 바꿔서 고급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영리병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걸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항소심에서 이거 어떻게 해서 판결이 뒤집히게 된 건가요? 근데 이게 2심 재판부의 항소심 재판부죠. 근데 2심 예. 재판부는 그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만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법조계에서는 녹지병원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자치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거나 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는데 예. 15개월 이상 걸리게 할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기 예. 때문에 녹지 측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특히 녹지병원이 개원 기한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개설 허가를 받는 그 15개월 동안 채용했던 직원들이 거의 빠져나가면서 다시 채용하고 예. 3개월 안에 개원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그 재판부가 받아들인 예, 2심 재판부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개원할 수 없던 여러 조건들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희룡 전 지사가 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서 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다,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신의 한 수가 아니라 패착이네요, 완전히 지금 보면.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예. 그때 그 잘못된 판단이 시간만 더 끌었을 뿐이고 예. 이제 그 도민들 간의 그 분열과 갈등만 불러왔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2심 재판 판결 그대로 수용하고 심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19가 좀처럼 가시지 예. 않는 상황 속에서 공공의료가 심각히 훼손된 사건이다. 저희는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이 이제 예. 국민의 생명보다는 이윤 추구를 선택을 하고 국민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투기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태행적인 판결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벌이 영리병원이 한번 추진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국으로 퍼질 텐데요. 이 많은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의료 영리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들과 대법원이 결탁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사법농단이 발생된 것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추정 예. 가능한 나올 법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건부 허가를 강행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책임 추궁도 나오고 예. 있고 제주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리병원 재판에서 녹지그룹 측은 국내 초대형 로펌을 예.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총 공세에 나섰었는데요. 제주도는 1심, 2심, 3심 법률 대리인이 다 달랐었습니다. 예. 이제 제주도가 재판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예. 재판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기도 했죠.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보건의료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원희룡 전 지사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좀 묻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게 3개월에 걸친 공론조사에서는 개설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네네. 이 결론을 뒤집어서 원희룡 전 지사가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문제가 커졌기 때문인 거예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5년 제주 도의회에 출석해서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예. 자기가 녹지그룹에 병원 개설을 강요하다시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그룹에 예. 이제 영리병원 하라고 강요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 만 8년에 예. 가까운 영리병원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운동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병원 개설에 위배되는 사항을 몇 가지 찾아서 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영리병원을 심의하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예. 이거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도민운동본부에서는 두 차례 바뀐 예.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모두에서 국내 의료법인이 관여한 점을 찾아냈었고요. 예. 그리고 영리병원 개설을 심의할 때 예.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예.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꼭 제출이 돼야 되는데요. 그 자료가 녹지그룹의 병원을 운영한 유사사업 경험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는 네. 이 부분이 누락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두 가지만 가지더라도 예.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할 수 있었는데 원희룡 전 도지사는 엉뚱하게 조건부 예. 개설 허가를 해버려서 지금 예. 사단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묻는 게 보건복지부가 2017년에 내국인이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다음에 2018년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게 의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유권 해석을 해서
영리병원한테 대법원 허가를 내주는 빌미를 줬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네, 복지부의 요건 해석이 예.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에 단초가 된 것은 분명하고요. 당시 정부는 영리병원 허가 사항이 제주도가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임 회피를 해버리거든요. 매번 뭐 민감한 하나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영리병원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라고 하면 사실 영리병원 문제는 훨씬 이전에 예. 매듭이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유사사업 경험 증명 자료 미충족 등 애초에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심의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영리병원에 대해 직권 취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 근거는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법 제 188조에는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정부보다 의료 산업화, 민영화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을 예. 했었거든요. 이제 지난 한 4년 동안 돌이켜보면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예.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 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의 고등법원 판결과 그리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까지 예. 조금 용이하게 했을 거라는 게 저희 운동본부의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성훈 기자, 그 녹지그룹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녹지그룹은 그나마 뭐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제주자치도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제주자치도는 그 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셨죠. 예. 신의 한 수라고 했던 원희룡 전 지사가 떠난 상황에서 굳이 일부러 나서서 이게 가타부타 그 입장을 예. 나타내면 그 전 도민적 화살을 맞을 것이 뻔하거든요.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지그룹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예. 그 헌법이나 의료법, 제주특별법 다 종합해봐도 예.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확한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문대림 이사장이 나와서 영리병원이 녹지국제병원 대신에 국내 의료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법원이 녹지그룹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JDC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그 JDC는 사실 그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만 놓고 이제 녹지그룹이라든가 제주자치도 이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별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다만 녹지그룹이 병원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지금 상황에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녹지그룹이. 근데 이게 이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걸 되돌리려고 하면 계약금만이라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수월하게 넘어갈 텐데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황이라 그러면 이게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뭐 천문학적으로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인 진료 금지 소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녹지병원이 그 영리병원을 하려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제주자치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 지침에 따라서 제주자치도가 다시 병원 개설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개월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 녹지그룹도 이게 그 복지부도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리병원에 대해서 좀 갸우뚱하는 상황인데 이 15개월 안에 이전처럼 15개월 안에 나오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이 녹지그룹이 견뎌낼 수 있을까. 뭐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JDC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국내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디아나 서울이라는 회사가 녹지국제병원 건물의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아직도 녹지그룹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법인이 녹지그룹 이름으로 영리병원 우회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은? 네, 디아나 서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이라는 그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에 따르면 디아나 서울이 의료법인을 개설하려면 건물과 토지를 무조건 100%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병원이 만들었다
있다가 금방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아직도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가 여전히 중국 녹지그룹의 예.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코로나19로 병원 개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등기부마저 이게 예. 정리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추측이고요. 현재 제주특별법상 이제 양자간 투자 비율을 다시 조정해서 예. 중국 녹지그룹 지분 51%, 디아나 서울 지분 49%로도 영리병원을 다시 예. 할 수 있는 그죠. 조건이거든요. 이제 디아나 서울도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의 투자자로 합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예.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디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서귀포 우리들 리조트 자리에 영리병원을 2010년경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그런 우려가 나온 예.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녹지국제병원 지분 80%를 인수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된 디아나 서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럼? 그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예. 어렵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디아나 서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들 녹지 국제병원이라는 국내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올해 하반기에 예. 비영리병원을 개원하겠다라는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예. 녹지 측은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번 소송과 자신들은 전혀 사실 JDC처럼 소송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정에 좀 차질이 있더라도 병원 설립 추진은 계속하겠다라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녹지그룹이 어차피 지금 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왜 지분을 다 넘기지 않고 20%를 남겼을까요? 녹지그룹이 디아나 서울이 추진하는 그 우리들 녹지국제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예. 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자신들이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화권이나 그 러시아 예. 등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계산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디아나 서울도 사실 그 난임과 그 말기암 전문 병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이 오게 되면 병원 도움받습니까? 경영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 이런 부분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예. 같다라는 좀 관측이 있습니다. 오 국장님은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언론사에서 이 부분을 물어보긴 예. 합니다.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비영리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지분이라는 주식회사 같은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왜 20%를 남겨뒀을까 생각했을 때는 저도 조창범 기자님과 좀 예.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이제 저는 녹지그룹과 디아나 서울 간에 이명 계약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추측을 해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유를 넘보는 것 아니냐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리병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유사사업 경험 증명자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녹지그룹의 예.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재 20%에다가 디아나 서울의 지분을 31%를 받아서 네. 녹지병원이 영리병원을 개설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법이 살아있으면 예.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자, 녹지그룹이 또 제주도가 병원 개설을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역시 제주도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또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재판이 3월쯤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변론기일이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그 예. 제주지방법원은 그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한지 따지는 재판이 끝나면 예.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게 정당하느냐는 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미뤄졌던 재판을 3월쯤 재개하겠다. 그 양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이 부대학관, 부관이 지금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의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가 소송에서 결국 이 부대학관이 도지사의 재량권 범위 아니냐, 아니면 재량권 남용이냐 이게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소송은 2018년에 그 원희룡 전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그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면서 좀 문제가 된 건데요. 예. 그 특별법상 도지사가 의료법에 근거해서 병원 개설 허가과 병원 개설 권한이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는 이른바 부관은 근거 자체가 없다면서 유법성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또 현행 특별법엔 그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제주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녹지 측은 그 특별법은 물론이고 의료법에도 예.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예. 근거가 없다.
원전지사의 그 조건부 개설하는 재량권을 남용하는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제주도는 그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가진 제주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국인 진료 제한 부관이 허용된 재량권인지 아니면 재량권 남용인지가 쟁점이 되겠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제주도에 좀 불리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그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초 그 제주자치도가 영리병원 관련 공론조사를 하면서 결론이 나온 게 영리병원 개설 반대 결론이 나왔는데 또 그리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전제로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신의 한 수다 했었는데 결국 신의 한 수가 이제 와서는 제주자치도를 공격하는 아주 엄청난 화살로 되돌아오는 상황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것도 내준 거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서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진 영리병원 불허 공고를 원전지사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당시 제주도민들 약 3천여 명이 공론조사에 참여를 했고 도민 혈세 3억 원이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원전지사는 공론조사 개설부로 공고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밝혀놓고도 반대로 개설 허가를 했거든요. 이제 국내 의료법인 우회 진출 문제나 사업계획서 미충족 문제 등 개설 불허할 사유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개설 불허가 아닌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는 바람에 결국 화살이 되돌아온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원전지사가 조건부 허가는 신의 한 수였다. 자평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신의 한 수가 될지는 3월부터 재개되는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결과를 봐야 신의 한 수였을지 악수였을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게 타당하자 이 추가 소송이 이어질 텐데 이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상 마지막 법리적 판단이었던 고등법원의 판결만 놓고 보면 사법부는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자리 잡으면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재량권 또한도 지금 뭐 법원에서 많은 부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를 살펴보면 조건부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게는 되어 있거든요. 영리병원 심의 기준을 담고 있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16조 3항을 살펴보게 되면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의료기관 개설에 적합한지 결정하고 통보할 경우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이 난 2015년에 했어야 되냐 아니면 조건부 개설을 허가한 2018년 12월 5일에 했어야 되냐 이 시기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판단 기준이 될 만한 자료는 저는 복지부의 당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부에서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 인력 등의 개설 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 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제주도가 복지부에 이 결정을 통보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 사업자는 병원 개설을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통보는 개설 허가를 할 때 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게 부당하다는 판결에 이어서 만약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게 또 제주도가 잘못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녹지그룹 측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또 국제 소송까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제주도의 딜레마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그룹이 그 녹지국제병원을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복잡한 과정을 다시 밟고 그러면서까지 그 영리병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 지연과 취소에 따른 책임이 제주자치도에 있다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제주도를 상대로 그동안에 입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병원 설립 비용부터 이제 그 건물 운영 못한 손실까지 다 비용, 그다음에 그 운영을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 하면은 이거는 진짜
예래동만큼 한 비용이 되지 않겠나. 일단 778억 원 투자한 거에 몇 배를 물어내라 그러겠죠, 일단. 그렇죠. 이제 예. 이게 또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인 ISD로 몰고 갈 경우에는 외교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기 예. 때문에 만약에 배상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배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제주도 예산에서 충당돼야 되는 셈이고 또 이 제주도 예산은 또 제주도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엔 도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옥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예. 그 녹지그룹의 법률 대리인은 1심 판결을 마치고 ISD 국제소송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사실 중국 녹지그룹 입장에서는 재판을 지금 2개 다 이겨버리면 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것보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고요. 이제 ISD 소송제도 자체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녹지그룹이 소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하죠. 대상으로 예. 이제 이 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했을 시 정부는 이미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이 녹지병원 관련 주계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제주에서든 인천 같은 경제 자유구역에서든 제2, 제3의 영리병원 설립이 또 추진될까 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이 예.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있는데요.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이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광역시를 중심으로는 인천, 대구, 경북,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고요. 이제 충북, 강원, 동해안, 전남, 광양만, 새만금, 군산,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예. 지정이 돼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이 있는데요. 제주 영리병원은 특수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만 추가적인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이 살아있는 한은 허가 조건을 갖추면 이 불허할 명분 자체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에 따라서 개설 요건을 갖추고 불허를 안 하게 되면 당장 국제소송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한번 영리병원 시작되면 다시 걷잡을 수 없게 퍼질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청구 기자, 이 영리병원 문제가 논란이 좀 되고 있고 또 추가 소송이 3월쯤 재개되기 때문에 3월 대선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 또 선거 이슈가 되겠죠. 상당한 영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제2공항과 그 영리병원 문제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슈가 될 걸 보고요. 그 오성환 부처님도 계시지만 뭐 각계각층에서 각 대선 후보들에게 또 물론 도지사 후보들에게도 이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 입장을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대안 제시도 요구하게 될 텐데요. 근데 사실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소속의 그 정당 소속 후보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할 거예요. 이게 뭐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순간에 이제 그 기울어지는 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군소 후보군에서는 이제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이제 그쪽 그 표심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지방장가의 그 예측이 나와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장님, 이 영리병원 논란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야 파장이 가장 적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법과 특별법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하는 게 더 많은 영리병원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위성건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 통과부터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국제병원 해법과 관련해서는 3자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시행자인 JDC, 사업자인 녹지그룹, 그리고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만나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이제 제주도 의사협회 김영범 회장님이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녹지국제병원 해법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정부나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서 감염병 치료센터로 만들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예. 전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더 이상 우리는 감염병에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주도는 국제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주도의 필수적인 기관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저희가 이후에는 좀 더 좀 편안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영리병원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포커스 인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를 없애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해 교육계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한쪽에선 없애는 게 맞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 부공남 교육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새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갑자기 교육위원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사전에 전혀 어떤 협의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실 입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고 교육위원 5분이 공동 설명을 발표하셨는데 교육위원들 반응은 어떠셨고 또 왜 이 교육위원 선거가 폐지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요? 예. 우선 이제 어떠한 제도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사회적 변화, 환경적 변화, 문화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 전국 유일의 교육위원 제도는 15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용상의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제주 교육 현안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육을 희생해서 제주 교육 자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온당치 못한 이제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 분권의 가장 큰 두 갈래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인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자치의 가장 핵심 원리는 교육은 일반 행정에서 예속되지 말아야 되고 정치 논리나 아니면 이제 이념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제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을 정치인들의 입맛에 재단하겠다 하는 것과 이제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인 어떤 교육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 제도가 바로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선거가 5달도 남지가 않았는데 이 시점에 교육위원 선거 폐지가 논의되는 게 도의원 숫자를 3명 늘려야 하는 선거구 획정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보시겠네요, 그럼요? 예, 당연히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출직 도의원을 2명 증원하고 그다음에 또 비례대표를 1명을 증원을 해서 도의원 정수를 3명을 늘리는 그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안적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교육을 희생하면서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하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위원 선거는 폐지되고 도의원 숫자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이게 법 개정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저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5분이 교육위원은 물론이고 교육 주변 단체들이 또 도움을 받고 또 교육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들의 지지를 얻어서 적극 이제 저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어떤 이제 그 법적인 대응도 고려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육위원 선거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는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이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물론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긴 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건 이 제도 자체가 최선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면 뭐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자는 것이죠. 폐지가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나 또 일부 또 도의회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권 피선거권 제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본회의에서 의결권 제한 문제를 가지고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교육위원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헌법재판소는 교육위원 제도와 교육위원회 제도가 합헌 인정을 또 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일단락되었다라고 보고요. 단지 우리 교육위원 제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예를 든다면은 뭐 우리 모두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그 뭐 퇴임한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퇴임한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이 전유물이다 하는 것, 또 이 무투표가 또 속출하는 것, 또 이제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고 참신하고 또 신선하고 또 탄탄한 어떤 교육 전략을 가지고 신념을 가진 분들이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 교육위원 선거를 했는데 갈수록 출마 후보가 적어서 지난 선거 때는 5개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위원이 남성 교장들의 존유물이다. 그들만의 리그다 얘기하는데 그동안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출마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육위원 선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출마 후보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것도 이제 개선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여성 후보가 또 이제 등용할 수 있고 또 젊은 후보들이 등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연구 용역을 줘서 이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평교사들도 이제 겸직을 허용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또 이제 그 하는 것처럼 이제 교육위원으로 이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선안이 검토가 되긴 했었군요. 그리고 또 이 교육위원제가 교육 자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위원들이 일반 도의원처럼 도정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으로 민감한 현안에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면서 뭐 욕도 먹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교육위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위원들이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위원들도 일정 부분의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의원들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떤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미리 회합을 가지고 단합을 해서 의결권을 통일된 안으로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에 조금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합은 한 적이 없다.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교육위원회를 특별상임위원회로 격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 이외에 본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을 전권을 부여받는 그러한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2년 전인가요? 제주학생인권조를 제정할 때 교육위원들이 마치 보수 정치인처럼 제정에 반대했다. 교육자치 측면에서 필요한데 그러면서 교육자치를 얘기하는 건 면평이다. 이런 교육위원회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폐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학생 인권 조례는 예. 제정이 되어서 잘 시행되고 제정이 됐는데 내용이 예. 엄청나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또 지역의 대표인 우리 그 예. 의원님들이 생각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충분한 노인을 예.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든 간에 학생 인권 예.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잘 시행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위원장께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여러 차례 제시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왜 논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까? 예, 저는 제선대에서 2018년도 11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첫 5분 발언자로 나서서 교육위원 제도를 개선해야 예. 된다. 그죠, 그러한 맞습니다. 협의체를 예.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수수방관을 이제 한 겁니다. 제주도하고 교육청에서 전혀 안 움직인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 도정과 또 이제 교육청과 도의회가 힘을 합해서 예. 이 부분을 개선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관련 연구 용역을 했다는데 그게 교육위원회하고 도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맡겨서 예. 교육위원 선거 제도 개선안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작년 12월 작년 27일 날 예. 최종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네.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부모 단체 네네. 출신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구제도 중선거구로 바꿔서 예, 예.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담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교육위원 피선거권 제한을 완화하자.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평교사들도 겸직을 해용해서 이러한 예. 분들이 좀 이제 등용될 수 있도록 하자. 예. 여성도 등용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하고 또 이제 운영위원회 일정 기간을 예. 이제 좀 여기만 분이라든가 학부모 이제 대표를 뭐 일정 기간을 또 이제 여기만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등록 이제 피정권을 갖도록 하자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선거 방식입니다. 너무 이제 그 지역구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중선거구제로 만들어서 어떤 지역구 선거가 아니라 정책 선거가 되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교육위원회를 특별상임위원회로 격상을 시켜서 이제 의사결정권을 강화하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4년 했는데 그럼 저도 잘하면 출마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럼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논의가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만 빨리 시작이 됐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교육위원제 폐지 입법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이 용역 자체를 일찍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이다 뭐 이런 거 겹치면서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인가 5월 달에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정책 연구 용역비를 이제 추인해서 이제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올해 말에야 이것이 이제 좀 최종 보고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서 도민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또 이 내용을 다듬어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2대 의회가 이제 개원이 되고 6월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논의를 하려고 하시던 이런 거군요. 것들을 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 용역 결과가 제가 보기엔 공개가 안 된 공개가 됐습니까? 공개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체크를 못했군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교육위원 5분이 계신데 몇 분은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을 거란 얘기가 있고 또 몇 분은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가는 사전 단계, 사다리다 이런 지적이 있고 이럴 거면 없애는 게 맞다 또 이런 주장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교육위원이든 일반 의원이든 더 큰 곳을 지향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교육위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일부 개인 의원이 자기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의원 활동을 하는데
그 목표 때문에 의원 활동이 예. 도민 중심적 사고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체 더 큰 자기 꿈의 목표를 가지고서 그걸 실현하러 노력한다거나 이런 것은 뭐 이제 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뭐 교육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뭐 일부 우리 뭐 교육위원님들이 뭐 앞으로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도 이제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향후 거치에 대해서 어떤 혹시 고민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위를 향해서. 저는 이제 이 제주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위원 제도와 교육위원회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걸려 있다고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의 교육위원 제도와 교육위원회 제도를 올바르게 정립해서 전국의 일몰제로 없어진 이러한 제도를 다시 일출시키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 이후에 뭐 이제 다른 것을 뭐 생각해 볼 텐데 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 정책이라든가 교육 행정에 대한 역량을 더 높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뭐 또 검토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단 한 번 교육위원 선거를 하고 지금 다 폐지가 돼서 일반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꾸려서 국회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잘 돌아가는 거 보면 제주도 그렇게 해도 교육 자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잘 돌아간다 하는지 모르지만 저것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이제 일몰제로 없어진 것은 그 당시에 정치개혁위원회에서 시간에 촉박해서 그 일몰제 그 법안을 다시 살리지 못했어요. 너무 이제 조급하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적개특위 현안 때문에 밀려서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 제가 그 페이스북을 좀 보니까 교육위원 선거 출마 준비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직에 계시다가 출마하시려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교육위원 선거 폐지 얘기가 나와서 당혹해 하신 분도 계시던데 혹시 출마 예정자분들 뭐 전화 연락이라든가 뭐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뭐 한두 분 이번 교육위원 제도 폐지 법안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 뭐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이제, 참 지금까지 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좀 이제 허탈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 법안이 어떠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인원수를 뭐 축소한다거나 교육위원을 또 아니면 폐지를 한다거나 의원수를 뭐 축소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4년 동안 유예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조정이 나오는 것 자체를 저는 이제 반대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교육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위원 제도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교육위원 폐지 법안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기를 가장 바라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이제 우리 제주도 도의원 정수를 3명을 늘리는 것이 통과가 되고, 또 이 교육위원 제도도 그대로 이제 또 이제 유지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은 이 교육위원 제도와 교육위원회 제도를 좀 이제 좀 제도상으로 좀 문제점이 좀 있고 운용상에도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 자치가 강조는 쭉 되어 왔는데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도지사에게는 권한이 집중되고 있는데 반면에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통제를 받는 모양새가 되어버렸거든요. 교육 자치 확대를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제주 교육자치 또 이제 또 교육감의 권한의 뭐 어떤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은 도민의 관심에서 좀 이제 비롯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교육이
뭐 우리의 미래다, 뭐 국가 경쟁력이 또 이제 교육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고 어떤 폄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절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언론에서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적극 이제 가져주셔야 이러한 문제들이 다 이제 또 해결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교육위원 선거 폐지 관련 법 개정이 논의돼서 결론이 나올 때쯤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JIBS가 제주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그리고 다음 카카오와 뉴스 콘텐츠 공급 협약을 맺고 제주 뉴스를 단독으로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만의 이슈, 제주 일상의 얘기들을 전국에 알리면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JIBS는 앞으로 TV와 라디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제주 뉴스를 더 빠르고 알차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전해지는 제주 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커스 인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